이어서 공개면접 제2차 자연계 실시하겠습니다. 면접위원 교수님들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접 학생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저 수험번호 102번 김주리입니다. 네,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아닙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생각하느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까지 또 서류평가를 통해서 올라오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면접위원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학과의 염혜정 교수고요. 옆에 계신 분은 지역건설공학과의 양승현 교수님, 그리고 생명과학과의 박종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면접은 학생의 잠재된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조금 많이 떨리고 그리고 또 긴장되는 자리인 건 알겠지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성 가치관에 대해서 지역건설공학과의 양승현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면접 대기 시간에 그 문제를 보셨겠지만 인성 가치관 분야에 2개 문제가 제시되어 있었죠? 네, 그 중에 어떤 문제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2번 문항 학과 선택에 관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문제를 대기하면서 자세히 읽어봤으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지원자가 A라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지원자는 B라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지원자는 이 두 학과에 모두 무난하게 합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는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부모님이 제가 A학과에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들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보다 오래 사셨고 세상을 보는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향과 그러한 전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원하는 B학과에 관한 제가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후에 부모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와 제가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비교 분석해서 정리한 후에 부모님과 다시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의 그 이유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고민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시 대화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형적인 효녀와 아주 현명한 자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부모님과 그 뜻이 맞지 않아서 합의점을 못 찾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원하는 B학과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전공 B학과에 가서 짧게는 한 달 1년, 길게는 20년, 30년, 50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의 탄탄한 계획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R&VD라는 공식을 내세웁니다. R은 Realization, V는 Vivid, D는 Dream 이라고 해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라는 뜻인데 저는 이것이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현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꿈을 많이 꾸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게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대화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께서 끝까지 그 지원자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거부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부모님이 아직 제가 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치 제가 이 입학사정관을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제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왔고 즐거워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기간을 길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충분히 같이 협의점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잠재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박종현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분야의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문제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2번 문항 평균에 관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평균 신장 170cm의 사람들이 평균 수심 120cm의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값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균이지만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습니다. 이 상황의 문제를 보면 평균 수심과 평균 신장으로만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신장 170cm의 사람에서도 100cm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190cm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의 평균 수심에서도 아주 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높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값으로는 극단적인 자료값을 대표값으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는 자연계리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그리고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서 그 자료에 제시된 자료의 평균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제 계산적 면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수영하는 데 있어서 이 이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안전성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성.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 어떤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기 전에 좀 운동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안전 훈련 받고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안전성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혹시 이 물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멍뚱한 질문인가요? 네. 금방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이 120cm인 강의 수심이지만 170cm의 평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정말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도 필요하고 또 수영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코올 섭취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 내용 외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러시다면 1분 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원한 이과 공학과 의학의 융합 기술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 꼭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과에 들어가서 이 대학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좋은 포부와 그리고 계획이 꼭 합격하셔가지고요. 예, 전북대학교에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혜정, 양승현, 박주영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주리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시간을 재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15분 내외인데 지금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과정. 아마 누구든 간에 이 카메라 앞에서는 다 약한 것 같습니다. 미리 연습도 하시고 했는데 시간이 한 10분 내로 끝났는데 아마 우리 자연계 쪽 관련된 면접위원 교수님들께서도 멘트하는 쪽으로 별도의 코멘트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의 코멘트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저는 의료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날의 옷차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옷차림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학생의 첫 번째 인상이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들건들 들어온다든가 그 다음에 앉는 자리, 앉는데도 이렇게 예를 들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다리를 쭉 벌리고 앉는다든가 또 이렇게 여학생이다 하더라도요 약간 좀 불편한 옷을 입고 오게 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답변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면접의 옷차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생다운 옷차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다운 옷차림은 굉장히 청결하고 그리고 편안한 옷차림이에요. 너무 고가의 정장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 가는 것 같은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와서도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접을 오늘 보러 나는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나쁜 것은 무엇이가 있을까요? 너무 화려하거나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옷이 먼저 보이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게 너무 화려하거나 또 색깔이나 아니면은 하이 실종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출하거나 너무 꽉 낀다거나 버리면 너무 그쪽에 신경 쓰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즘 긴 머리가 많은데 긴 머리 같은 걸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좀 머리 좀 이렇게 하고 하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런 것이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옷차림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학생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인성가치관 질문 중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계속 면접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이거 아닌가? 그러고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또 갑자기 말꼬리를 흐려버리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라고 또 우리는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또 그 인성가치관 시간에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뭐 책을 읽었다거나 뭐 영화를 봤다거나 여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랑 만나면서 느꼈다거나 이런 실제 자신의 경험 같은 거를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온 저도 면접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떨리고 여유롭지 못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더욱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면접 대기 시간에 문제를 선택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면접관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오기 전에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 앞에서 연습을 하고 오는 게 예상 질문을 선택해서 연습을 하고 충분한 연습을 하고 면접 당일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방금 옆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접 당일날도 그런 옷차림 또 태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는 밝은 얼굴로 화사한 모습이 훨씬 더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 요지에 맞는 결론을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연 설명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조목조목 면접관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자연계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부분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태학이 뭐냐라고 한다 그런다면 답이 짧습니다. 학생들은 생산자 소비자예요. 그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그걸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어떤 분야는 다르게 전공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돌발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수혜과를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 90%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물어봤던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고양이를 좋아했는지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야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건 과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 이제 당황스럽다 그런다면 다른 유사한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교수님과 우리 면접받은 인하우스권 학생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